안녕하세요. 주식경제 유토피아 주토피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12월 한국 증시 전망 바로 제가 어제 나스닥 전망에 이어서 12월을 올리도록 하겠고요. 충분히 11월을 제가 지켜봤고 그 과정에서 지금의 상황이 이럴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이제 보여드리는 거죠. 뉴스 환율, 코스닥, 뭐 코스피 요거 분석 통해서 시장 전망해 드릴 거고 일단 먼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시장에서 일단은 쫄지 말자. 쫄아 있을 시장은 아닙니다. 쫄면 안 돼요. 지금은 내가 종목들을 지켜보면서 투자를 해야 될 때입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안 한다는 거는 다음에 기회가 없다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예. 제가 오늘 이제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물론 금융위기가 올 가능성 한국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위기가 올 가능성으로 생각해야지, 야, 무조건 온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 무조건 금융위기가 온다라는 거는 그에 따른 많은 근거들과 정황들이 나타나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전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금융위기 때문에 주식을 하지 말아야겠지 이런 생각은 절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도 보시면 알겠지만 연말에 금융위기 절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올해 3월부터 와가지고 이번 연도에는 금융위기가 올 가능성이 저는 없을 것 같다, 없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전망이 맞았죠? 네, 맞았습니다. 올해 금융위기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어쨌든 잘했다고 생각하고 물론 뭐 6월하고 11월 나스닥 전망이 조금 틀린 게 이게 아쉽긴 하지만 뭐 이 정도야. 괜찮습니다. 저는 이 정도면 잘했다고 생각하고 자 아직 12월이 끝나지 않았는데 좀 김치국 가시는 것 같긴 하죠. 그렇지만 저는 12월의 전망은 당연히 맞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일단은 11월에 틀렸으니 제 입장에서는 2개월 연속 틀리는 거는 좀 굴욕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2월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 초집중해서 이 지금 방향성을 정확히 맞추고 싶습니다. 자, 저는 확률 높은 시황을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구독을 해야 되고요. 구독을 안 하면 나중에 무조건 후회합니다. 구독하는데 1초만 투자하자. 자, 취소하면 되니까 구독, 알림, 좋아요는 무조건 해야겠죠? 자, 영끌족 어떡하나. 가계대출금리 연 5% 돌파. 이 기사를 보면 여러분들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아이, 개소리 하네. 아니면, 에휴, 야, 씨, 이런데 무슨 주식이냐. 이 두 가지로 나눠져요. 이게 개인 투자자의 현실이에요. 이게 사람이고. 절대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이렇게 보거든요. 제가 장담하는데 그런 식으로 투자하면 분명히 망합니다. 저는 맨날 해서 도돌이표처럼 얘기해요. 이런 사람들이 진짜 많다고. 그래서 제 채널이 성장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한 가지 방향성만 얘기해 주길 바라거든. 예. 그러니까 나는 잘못했다고 얘기해도 본인들은 이제 바뀔 생각이 없는 거죠. 그거 어쩔 수 없어. 내 채널에서 이해를 못하면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주식 투자하고 뭐 인버스를 하든 본인이 하면 되는 거지 뭐. 예. 예,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보더라도 어떤 관점으로 보셔야 되냐면 제가 올바른 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잠재적인 금융위기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꼭 보고 차트 추세가 돌아가면 그게 나중에 올라가든 말든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신이 아니니까 내가 지금 갈고 닦은 차트 분석의 기술 이런 걸 가지고 기준과 원칙을 세우고 거기에서 임해야 돼요. 투자를. 오버하면 안 돼요. 오버하면. 그래서 확률을 여러분들이 높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패한다. 자, 예를 들어서 28 전쟁이 터졌습니다. 결과론적으로 V자가 나왔습니다. 자, V자 나왔으니까 이 새끼 예를 들어서 이제 저를 막 비난했다고 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없었는데 대놓고 이제 비난 못 하겠죠. 제가 10월은 정확히 맞췄으니까. 근데 만약 이런 식으로 이제 비난한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저는 그 웃습니다, 그냥. 예, 그냥 이렇게 웃어요. 예, 웃어요. 그냥 웃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런 식으로 투자하면 안 된다고 저는 매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똑같아요. 계속 상승을 바라보는 사람과 언젠가는 공황 온다. 아, 지금 당장 공황 온다지.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당장 공황 온다. 이렇게 한 가지의 생각만 가지고 이렇게 좀 편협한 생각이죠.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나중에 깡통 찬다. 아,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예,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제 채널에서 영상들을 보시면서 올바른 투자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저는 배워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예, 정말이에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아, 이 미래가 만약에 다른, 우리가 뭐 멀티버스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멀티버스 뭐, 이렇게 어벤져스 같은 거 보면, 마블에서 멀티버스 얘기하잖아요. 아, 만약에 내가 멀티버스에서 지금 다른 세상에서 있었어. 그래가지고 만약에 진짜로 28 전쟁이 이란이 개입을 한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끝났죠. 끝났죠.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28전 이란이 개입했으면 추세는 완벽하게 하방으로 돌아섰을 거고 이거는 한국의 금융위기는 확률이 90%로 올라갔을 겁니다. 90 거의 9%가 됐겠죠. 그러나 반대의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도 이해가 안 된다면 저는 여기에서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패스하고 자, 생성형 AI 수요 폭증 수혜. 자, 삼성전자 엔비디아의 HBM 공급 추진한다. 자, 이게 4달이랍니다. 4달이라면 12월이에요. 자, 12월 안에 결국 결정이 난다. 근데 삼성전자의 지금 현 모습을 보면 어떻죠? 자, 이게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뭐 지켜봐야겠지만 거의 웬만해서는 체결이 된다고 봐야겠죠? 계약이. 예. 왜? 아, 외국인이 지금 삼성전자를 엄청 많이 샀어요. 근데 16조가 넘었을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2024년 전망할 때 여러분들한테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16조가 넘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애들은 일반 그냥 서학 개미가 아니에요. 메이저란 말이에요. 메이저가 16조가 넘는 금액을 샀다, 메이저들이. 그거는 어떤 정보가 있는 겁니다. 확실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전 정고점 돌파를 굉장히 높은 확률로 보고 있어요. 뭐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높은 확률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당장은. 왜? 12월에 우리가 지금 공황이 오는 게 아니잖아. 12월에 금융위기가 오는 게 아니잖아. 금융위기에 대한 리스크를 생각하고 있으면 그걸로 족할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가지고 쫄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꿈의 배터리 전고체 개발 사업 1170억대 예타 통과했다. 이게 뭔 얘기냐? 결국에는 정부에서 투자를 해준다. 너네 전고체 배터리 그래 개발하는데 우리가 투자할게. 잘해봐. 자, 전고체 배터리는 지금 어떻죠? 일본이 1등이에요. 독보적인 1등입니다. 자, 미래의 꿈의 배터리가 맞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안전성이 더 좋거든요. 안전성도 좋고, 이게 성능만 제대로 해가지고 또 이게 상품성, 수익성. 이게 좀 제가 알기로 상품성이나 수익성이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거를 지금 생산해서 판매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만약에 안정화가 될 경우에는 전고체 배터리가 주목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에코프로나 이런 종목들 제가 어,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리다가 에코프로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제가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에서 2차전지 관련주가 여러분들 버블이잖아요. 제가 버블이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2차전지 관련주 중에 버블이 아닌 종목도 있어요. 그쵸? 여러분들 그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관심 종목에 편입하고. 이래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 이런 것들은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관심 종목에 편입하고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전고체 배터리가 당장 이게 어떻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이 개발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예요. 일본의 기술력을 따라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오를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동훈 테마주가 열풍이다. 대상홀딩스 우 덕성우 상한가 기록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 슈퍼겜이 되고 싶니 뭐 이런 영상 제가 이렇게 한 거 있잖아요. 교육 영상 같은 거. 거기 보시면 알겠지만 테마주 중에서 실적을 기반으로 한 테마주가 있고 노실적, 실적 같은 거 필요 없는 그런 테마주가 있는데 이런 게 실적이 전혀 상관없는 테마주죠. 자, 우리가 내년에 총선은 엄청난 이벤트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총선 이벤트에 분명히 정치 테마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정치 테마주 말고라도 내년 시장에서 이런 테마주 열풍이 저는 좀 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나스닥이 내년에 뭐 상반기에 좋다가 조정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실적에 기반된 관련주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이런 실적이 필요 없는 이런 이슈들에 관련된 테마주들이 주목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장을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가 환율을 볼 텐데요. 환율 보시면 알겠지만 요거 주봉인데 요 지금 큰 캔들이 나왔잖아요. 이게 하루에 벌어진 일이에요. 저번 주에.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 안 드리는 이유는 전 이게 원인이 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어떤 환율 조작국인가? 뭐, 그거 있잖아.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미국이 원래, 한국의 환율을 감시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벗어났잖아요. 벗어나고, 얼마 뒤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라서, 이게 어떤 정부의 개입이 아닌가, 이런 생각 정도만 하고, 팩트가 아니어서 제가 완벽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이 정고점과 이 정고점을 지금 당장 돌파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고요. 왜냐면 여기 이제 매물이 어마어마해요. 여기가 이제 악성 매물이거든요. 근데 하락 추세를 약간 이탈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을 보인다는 얘기는 환율이 여기서 박스권에서 머물 가능성이 높고 요 상태에서 내년 상반기 2024년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 이 얘기는 어떤 큰 폭의 하락이 내년 상반기에는 절대 없을 거라고 저는 일단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12월에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환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는 상황을 좀 지켜보고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 이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차트에서 제가 박스권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예, 여기서 이 전저점과 그리고 요 부분 아니요 잠깐만요. 요 부분을 한번 박스권의 형태로 한번 제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세선을 하나 그어볼게요. 고점을 잇는 추세선을 긋지 않고 중심봉에서 이렇게 그어볼게요. 자, 이미 추세를 돌파를 했습니다. 자, 제가 며칠 전에 여기서 좀 밀릴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밀리지 않고 아주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 추세선에 안착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시장이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 그런데 나스닥을 결국에 따라가고 있죠. 지금 나스닥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스닥이 결국엔 정고점을 돌파해야지 우리 시장도 최소한 이런 데를 좀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 그러니까 나스닥의 정고점 돌파가 너무 중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한국 시장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한국만의 어떤 모멘텀이 없어요. 네, 모멘텀. 일본만의 그런 모멘텀이 있잖아요. 일본이 이제 잃어버린 30년을 이제 깨고 일본은 크게 성장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근데 한국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한국 시장이 크게 상승하는데 제한적인 요소로 작용할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12월 자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여기서 결국에 나스닥이 고점 돌파를 하면서 크게 상승하고 조정을 받는 거 12월에 약간 요런 느낌 요거나
아니면 나스닥이 현재 구간에서 조정을 받으면서 한국 시장이 12월에 조정받을 수 있는 이런 두 가지의 지금 상황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 저점을 이탈하는 이런 시나리오는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된다. 12월에. 이렇게 시장을 바라보고 접근하면 이거는 미스테이크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지려면요, 대형 악재가 터져야 돼요. 그 대형 악재가 어느 정도의 악재여야 돼요? 대형 악재? 이거 이탈하려면 자, 28 전쟁. 갑자기 이란이 개입하는 거지. 막 이란이 갑자기 개입하겠대. 막 뒤통수 쳐. 알고 보니까 이란이 전략이었어. 이게. 그러면 이제 얘기가 달라지죠. 예, 그런 변수가 아닌 이상은 우리가 금융위기를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리고 지금 이 구간을 한번 제가 과거의 차트를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그린 이 지점과 일치되는 지점이 보이십니까?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기를 왜 지지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여기를 이탈하면 왜 한국은 금융위기가 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 추세선에서 살짝 이탈한 상황이에요, 여기가. 그쵸? 근데 이 추세선을 다시 돌파했어요. 그럼 이 추세선을 다시 이탈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겠죠. 좋지가 않은 거겠죠. 그리고 여기는 절대 이탈하면 안 돼요. 왜? 자, 코로나19 때 터졌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이렇게 반등이 나왔어요. V자. 근데 이 V자 반등이 나오면서 여기 있는 매물을 소화하고 여기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죠? 이 매물이 소화하는 과정까지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강력한 지지 구간이자 저항 구간이 돼요. 그런데 여기를만 이탈하면 이 구간이 악성 매물이 됩니다. 즉 여기를 이탈한다는 얘기는 여기를 돌파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고 사실 여기가 어떤 매수와 매도의 휩소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를 이탈한다면 여기를 다시 탈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절대로 지켜줘야 되는 그런 구간이고요. 결과적으로 코스피가 크게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여기를 이탈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12월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투자에 임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코스닥을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61선 돌파를 시도하고 있어요. 자, 실제로 61선 돌파가 이루어진다면 코스피는 121선 돌파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 추세를 아직 깨지 못했습니다. 그지만 코스피가 우리가 대장 역할을 하는 게 제가 바람직한 증시라고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충분히 설명드려서 여러분들 다 아시죠? 예, 한국 시장은 비정상적이었다. 자, 2023년이 비정상적인 시장이었다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에코프로의 사례를 통해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2024년은 우리가 정상적인 시장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시장이 움직여야 된다. 여러분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을. 자, 일단은 삼성전자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를 우리가 살펴볼게요. 여기서 쓰리봉이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앞에 뉴스 봤잖아. 내달 엔비디아와 어떤 쇼부가 있다. 이런 호재가 있습니다. 여기서 쇼부 치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여기 뚫겠죠. 물론 나스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상황은 변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가 여기를 과연 이탈하겠느냐. 이거에 대해서 물음표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 가운데서 머물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뭐예요? 호재도 있지만 지금 차트가 다시 상승세로 사실상 완벽히 전환한 상태다. 여기에서 골든크로스가 나는 순간 내년 증시의 상반기는 매우 좋은 흐름으로 갈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됩니다. 지수가 조정을 받더라도 반도체 섹터는 굉장히 강하게 움직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시장을 접근하셔야 됩니다. 자, 삼성전자 말고 우리가 에코프로를 보겠습니다. 자, 에코프로가 좋을까요? 삼성전자가 좋을까요?
아니, 반도체가 좋을까요? 그거는 말 안 해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이미 다 해 처먹었잖아. 이 매물들이 있으면요, 쉽게 못 오른다니까. 누구 좋으라고 여기 있는 매물들을 받아주겠습니까? 개인이. 그죠? 아니, 개인이 아니라, 기관 외인이. 결국에는 에코프로보다 좋은 종목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거라는 얘기예요. 제가 아까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말씀드렸지만, 한동화성. 뭐, 이게 지금 상한가를 받았는데, 얘는 이제 단기적인 테마로 움직일 수 있겠죠.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가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요. 우리 얘는 버블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쵸? 결국에 얘가 버블이 아니니까 작은 이슈나 큰 이슈나 상관없이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일단은 싸니까. 결국에 시장은 이 시장을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들이 싸다고 생각했을 때는 크게 반등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미 한번 이렇게 해먹은 종목 있잖아요. 이렇게 해먹은 거는 제한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싸다고 생각해서 여기서 막 샀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의 속성이 뭐예요? 현실. 절대로 손절 못한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손절 못한 개인 투자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미. 이미 다 여기에 시체들이 쌓여 있다고. 어. 이 시체들을 밟고 넘어가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엄청난 호재가 필요하다고요. 근데 엄청난 호재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에코프로가 무슨 호재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이미 고평가인데 지금도 여러분 퍼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도 지금도 퍼가 거의 600배는 될걸요? 500배? 이 정도 될걸요? 제가 안 봤는데 볼 필요도 없어요. 이 정도니까. 이런 건 종목은 여러분들이 건들면 안 돼요. 다른 종목을 건드시라고. 만약에 2차전지 관련주를 하더라도 시장에서 좀 소외되었던 종목들 중에 2차전지 관련주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주목하고 접근하신다면 저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차전지를 무조건 나쁘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이런 종목을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 더 보고 넘어갈까요? 한미반도체. 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나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한미반도체는 만약에 이제 올라간다면 엔비디아가 결국에는 전고점을 돌파하고 크게 상승을 해야 돼요. 그럴 경우에 한미반도체도 전고점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점은 한미반도체는 확실히 60일선을 이탈하면 여러분들은 도망가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 예, 60일선만 이탈 안 한다면 제가 봤을 때 한미반도체는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 미래에 어떤 가치가 있는 그런 종목이죠. 성장성이 있는. 예, 그래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60일선을 이탈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조심해야겠죠. 반도체 관련주 섹터는 앞으로도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한번 조정이 오게 되면 저는 조금 긴 조정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반도체 관련주를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조정이 오면 조금 긴 조정이 올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시장을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월은 우리가 열심히 종목을 발굴해서 투자하는 그런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식경제 유토피아 주토피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